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자, 글쎄 반등보다는 하락이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종목들 당연히 반등이 오래 걸리겠죠. 자, 쉽진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가 자, 급락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갔다 다시 4만 원대. 여기가 구간이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1번과 2번 구간에서 이 HLB라는 기업이 달라진 게 있나요?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좀 크게 생겼거나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보세라nin가 캄넬리주막에 효능에 문제 생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였죠?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래서 급락한 것뿐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수치가 나오죠. 피규어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옵니다. 바이오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일 것들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수치가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심리적 부분입니다. 특히 HLB처럼 급등한 종목들 기대감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더 갈 줄 알고 따라 사게 되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내려갈 때는 이게 뭐가 잘 안 됐나 보다. 피어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이용하게 되죠.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여기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급락을 했고 다시 반등이 나다 또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 간 다음에 다시 갑니다. 왜?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재승인할 겁니다. 이게 진행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가 그 부분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많았던 주식인데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HLB 리포트를 포함해서 계열사 들어간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LB 여기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는 추가 설명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면 그룹사인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중요하고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력이 되는 상품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닌 이번에 FDA 승인이 불발됐죠.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고 필요가 없죠. 자, 첫 번째 BIMO,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 이거 뭐냐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임상을 했는데 여기가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FDA 직원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를 다 못했다. 근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거리에서 원거리,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시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퍼실러티 문제. 근데 이게 진짜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은 효능에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트집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중 갈등의 소산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항서제약이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기업이다.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FDA 직원도 아니고 HLB 직원도 아니지만 여기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퍼실러티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무조건 승인이 난 거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BIMO,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으로도.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퍼실러티에. 그거는 효능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은 전혀 효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간암인데 다른 암에도 효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DA에 미팅을 신청했고, 그죠? 퍼실러티 문제다. 자, 여기서 미팅이 만약에 재개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FDA 쪽에서 효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 승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올해 안에 승인 납니다, 그러면.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이거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엔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에 효능에 전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 승인.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가에 강력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스코. 미국 아마키에서 환자의 생존 기간이 23개월, 거의 2년입니다. 올해 목표다.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양학회에서 이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스코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FDA 관계자들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스코에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말씀드렸지만 PBM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 업체. 이게 등재가 안 되면 판매가 어렵고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전체 PBM 중에 20% 장악하고 있는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토마렉스와 서브이아렉스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이미 기재를 했습니다. 자, 마케팅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고 한국에서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HLB 제약에서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CG 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은 HLB 제약이겠죠? 자, 미국에서 PBM 등재까지 마쳤습니다. 승인만 나게 된다면 두 군데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600억 시비가 발행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마케팅의 예비비입니다.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할 거로 보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600억. 이 시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시비 발행. 이걸 택한 거죠.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자, 그리고 시비는 뭐죠,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 뭘 전환한다는 거죠?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을 시키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이게 주죠. 기간은 좀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 쪽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메인이고 이게 서브가 됩니다. 이게 메인이죠. 자, 600억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문제가 남았죠. 자,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전하려고 그러죠? 거래소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이 300개 종목은 350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코스피를 이전하게 된다?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너무 시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거래소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공매도가 난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겼다고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열심히 쇼커버하고 있을 겁니다. 신약 승인 어렵다. 현실화가 됐죠.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공매도를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 이번에. 그죠? 쇼커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쇼커버가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FDA에서 재승인 얘기가 나온다. 주가가 급등 나올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커버를 안 됩니다. 스키즈로 대응해야 돼요.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차트를 하나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액면부단한 에코프로가 작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5대1로 쪼갰죠. 자, 그 당시 자, 여기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름에. 그래서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에서 80만 원대야. 지금으로 하면 15만 원, 한 20만 원이겠죠? 여기다 공매도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쇼커버를 합니다. 실적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죠. 미리 반영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실제로 오픈한 다음에는 이게 오히려 올라갑니다. 악재가 반영되면서. 그때부터는 숏 스키즈로 대응했어요. 가격 불문하고 시장가로 산 거죠. 주가가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스키즈나 커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HLB도 에코프로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열심히 쇼커버 중일 겁니다.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일 먼저 HLB.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거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동차. 다시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게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뭐로?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만 이슈가 돼요. 완제품보다. 수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이걸 세력들이 보통 이용하게 되죠. 대응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그래도 상용화해서 나올 확률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이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상 때문에 고급 인력 써야 되고 세 번째 장비나 물자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인풋이 많다는 얘기죠. 임상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성공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메이저에서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대감이 컸었는데 실제로 돌아온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그런 과정이 마무리됐고 이제 FDA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거 승인만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미국, 한국에서 이미 마케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PBM과 HLB 제약 쪽으로. 그죠? 100을 다 먹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5에서 10%가 아니고 얘네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CB 600억이 마케팅 예비비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새로운 세력입니다. 발행 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 열심히 뭐를 하고 있다? 쇼커버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야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재승인,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100%. 세 번째, CB 600억이 들어왔어요. 발행 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넘버 2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커버 중이겠죠. 나중에 안 되면 스키즈로 갑니다. 자, 이 외에도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자, 뭐 당연히 보시면 일봉부터 먼저 볼까요? 일봉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급락을 했죠. 여기서 확 빠졌습니다. 지금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팔고 나와야 될지, 다시 사야 될지.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드디어 터진 거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세력들도 이렇게 오래 시간을 기다려서 매집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2019년에 급등 급락,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은 자, 5, 6년 정도 기간 동안 여기서 매집했습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 6만 원대. 매집 기간이 보이죠? 자, 몇 년 정도 매집한 거죠? 6년에서 7년. 이거 몇 배 올랐습니까? 2만 원부터 따진다면은 글쎄요. 한 6배, 7배 이 정도 오른 건가요? 이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홀수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빠지긴 했지만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팔고 나가는지 아니면 부분을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 주봉 보시면 이때 매집한 이 세력들 이 친구들 얘네들이 메인이거든요. 주 세력입니다. 얘네들 개미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휘어와 포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앞부분에서. 바이오 종목이고 이게 중요하다. 수치가 안 나온다.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없어요. 내려갈 때는 이게 끝났나 보다. 휘어. 올라갈 때는 아 이게 뭐 잘 되나 보다. 휘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다 턴다는 겁니다. 현재 HLB 전체 계열사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HLB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서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 동향 혹시 보셨나요? 이거 HLB 매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는 패턴을 잘 봤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게 뭐냐면은 먼저 저가에 깔아놓습니다. 저 밑에다가 물량 정하지 않고. 두 번째 구간을 정합니다. 위아래로 살짝 좁혀서 저가보다. 세 번째 수량을 정해서 그냥 호가에 삽니다. 오늘 몇 주까지 산다. 네 번째 마지막에 시장가로 삽니다. 나중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3단계부터. 근데 얘네들이 이거 생략했습니다.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3번과 4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누구냐면요. 외국계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HLB를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이거? 패스트 트랙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HLB가 여기 기간 동향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여기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공매도 세력하고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가능한 한 누르겠죠. 밑에서 싸게 받으려고 쇼커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급등나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에.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끼리 붙은 거예요 완전히. 이것도 외국인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공매도 세력. 이거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잖아요 주식이. 그러면 이슈는 다 오픈됐고, 그죠? 이제는 머니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누가 많이 쓰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대응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1번에 기본적 분석, 2번에 기술적 분석, 3번에 거래소 이전과 승인 관련한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에 FTA 승인 관련한 부정적인 전략에 대해서 대응 전략에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올해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HLB 계열사 자료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3번에 있는 전략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자료 꼭 챙기시고요. 혼자 대응 불가능하십니다 이거.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갈 하잖아요 주가가 승인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HLB하고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드릴 예정인데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이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이거.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인원도 제가 300에서 이거 600으로 늘렸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하려고.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도 저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드렸던 소통방까지 포함해서 실시간 대응방, 처음에 HLB 리포트 있었죠?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인데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HLB 하고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전체 계열사, 특히 3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리고 5번 급등 예상 종목. 자,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들어가 있고,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15만 대기 프로젝트 소통방은요, 이거는 경험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방 010-3158-8575.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입장하셔서 자 실시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방에 따로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실시간은 아닌데 많은 종목들이 나갔는데 HLB를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작년이죠. 11월 달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이게 11월 달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죠. 이틀간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려요. 11월 14일 날 HLB 이 3,500원 이날이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요. 특히 3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옵니다. 과열 신호가 나와서 3월에 일단 한번 매도를 합니다. HLB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 26일입니다. HLB 12만 원 전량 매도.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급락을 하죠. 자,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이걸 다시 재매수를 합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헤지펀드가 들어온 걸 알았으니까. 5월 23일 HLB 5만 원 이날이죠.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단기 낙폭과 대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헤지펀드가 진입한 걸 알고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예전에 LS 산전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현재 21만 원 정도 왔죠. 이거 한 3배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었는데 7년 만에 M&A 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가 좀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지분 투자 이슈가 터지니까 4만 원대, 5만 원대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엄청난 수익률인데 여기 리포트한 종목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로 그치지 않고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에서 무조건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자, 급등과 급락. 자, 그리고 10만 원대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이냐? 다시 반등이냐?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1번에 2020년 이후 액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2번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동일별 5대1로 쪼갰죠. 예상 시나리오, 올해 액분 예정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매매 대응이 편하시니까요.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대응이 진짜 어려운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 급등이냐 급락이냐, 추가 하락이냐 추가 반등이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략 자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아까 보내드렸죠. R,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이거 600명으로 인원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HLB 전체 계열사 커버가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3번에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으니까 받아보시고요.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제약, CJ 인바이스, 테라피틱스. 자,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리포트 있었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